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리뷰나 플러그인 강의, 믹싱 강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제작한 강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미리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제 강의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간에 왜 이렇게 자주 안 만들고 좀 뜨뜻미지근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후반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지금 현재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믹싱 강의고 2월서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음원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레코딩 과정도 제가 직접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믹싱 그리고 마스터링은 이준영 감독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음원으로 발매됐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협약을 맺고 요걸 강의로 좀 썼으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다 이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완성할 수 있었고요. 총 8개의 강의 안에 첫 번째 챕터는 믹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멀티 소스를 이제 올려놓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계산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지 요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모라는 아티스트의 일기장이라는 음원을 가지고 믹싱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누군가가 뒤로 빠져야 되고 누군가는 잠깐 나오다 말아야 되고, 이런 일종의 교통정리. 한 10몇 년 전서부터는 다 이걸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펜로우, 프로톤에선 펜뎁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걸 -3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EQ를 써서 로우를 날리니까 소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한 리프팅 되는 느낌이 지금 딱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런스, 드라이 믹싱이라고 하는 요 공정을 거치면서, 이때 이제 X, Y, Z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X축에 해당되는 이 넓이를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제가 이제 플러그인 강의로 스테레오 이미저들 활용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음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잘 녹여놔야 듣기 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챕터예요. 드라이 믹스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이 음악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근데 이 모노 트랙들은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요거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가 굳이 클라이언트가 얘기 안 해줘도 금방금방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메인, 이게 서브라인, 리전의 게인을 조절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피크는 뜨지 말아야 돼요. 전체 데이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형수술이라고 얘기하는 다이나믹 프로세싱들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세 번째 챕터가 리듬 파트랑 베이스, 그다음 네 번째 챕터가 악기들 관련된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 같은 경우 보컬만을 전담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세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즘 나오는 플러그인들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서부터 쓰던 것들도 많이 이제 보입니다. 강의 안에서.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면은 가지고 계실 법한 그런 플러그인들 위주로 사용을 했고, 보컬 파트에서는 오전에 어시스턴트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살짝 나와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걸 과하지 않고 무리 없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다이나믹 프로세싱 할 때 이런 설명들도 쭉 나오니까 아마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오늘 챕터 3 다이나믹 프로세싱 관련된 부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의 믹스를 우리가 바텀업이라 그럽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믹스다. 컴프레서를 하나 쓸 건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트랜지언트를 조금 더 살려서 이 미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걸리는 걸. 게인을 올리면 그만큼 내려야 됩니다. 일단 하기보다 그 위쪽의 배음들을 지금 살짝씩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악기 파트들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어택이나 릴리즈 이런 쪽은 딱히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 프리셋 ACG 타입에 따라서 약간 컴프레션 느낌이 다르니까 지금은 140 언저리로 나오네요. 조금 더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 힘도 좀 붙고 타이밍에 검출하지 킥 타이밍에 검출하지는 않아요. 지금 만약에 끄면 다이나믹 프로세싱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되는지 여기서 라이트 컴프레스입니다. 헤비로 안 하고 레이쇼 비율을 일기장 속 날 꺼내고선 또 웃기도 그리워하기도 참. 그리고 이제 6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계 이펙터, 우리가 시공간계라고 부르는 타임 베이스 이펙팅 효과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쫙 진행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토메이션 관련된 것도 하지만 믹스의 최종 버스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그 공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나 A, B 비교, 그러니까 그 공정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공정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 있게 제가 좀 차근차근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영상으로. 그러면 마지막 파트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마지막 챕터는 파일을 실질적으로 익스포트하는 그 과정, 그리고 스템 데이터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보내기 전에 혹은 내가 데이터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300분 분량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VOD 강의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멀티 데이터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도 해보실 수 있고, 영상 제작 자체가 48에 32비트 플로팅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음질로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또 편집하면서도 꽤 고민을 많이 했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영상으로 만들 때도 꽤나 많은 공을 들여서 뽑게 됐어요. 그래서 파일을 저희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브 파일로 드려요. 그리고 요 영상은 주문 제작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요게 대문짝만하게, 물론 엄청 흐리게 들어가요. 영상에 워터마크 형태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요거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미리 선 조치를 취해서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직접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음질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느껴지는 그 조악한 어떤 그 퀄리티로 생각하고 보실 필요는 1도 없어요. 화질도 원본 형태 그대로고 음질은 더더욱 원본 형태 그대로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후반에 좀 말씀드리겠다고 한 내용, 요거는 왜 영상 강의를 자주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료 강의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있고 손이 되게 많이 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 편집자를 고용을 해갖고 제작을 한다? 내용 자체 검수하고 이러는 공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촬영해야 될 부분을 촬영에 담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럼 결국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직접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너무 바빴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인사운드라는 곳에서 제 강의를 이제 납품을 했었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클래스 101 같은 이제 그런 사이트를 제가 초창기 때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 시작할 무렵에 그때 해보고 나니까 회사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물론 저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회사에 이제 CTO로 출발했지만 저는 물러나게 됩니다. CTO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인사운드를 관리하고 있던 회사와는 이제 그때부로 연이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강의를 구매하셨던 분들도 그 당시에 평생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서버 비용 충당이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조용히 정리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니까 클래스 원원이나 뭐 원더월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보통 기간으로 요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쭉 생각해 봤을 때 서로 요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땐. 강의를 제작한 사람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괜찮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충분히 돈값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뭔가 덤핑으로 처리되는 어떤 요런 것들도 말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VOD를 직접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차관해 낸 게 지금의 방식이고 워터마크를 개별적으로 다 삽입을 해서 영상을 차라리 판매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강의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뭐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준영 감독님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준영 감독님도 또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또 내용도 믹스 강의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마스터링 강의도 넣어야 되고 마스터링 강의 제작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샘플레이트나 비트뎁스 같은 거 969로 해야 되는데 영상 캡처 프로그램은 969로 또 작업이 안 됩니다. 캡처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96 소스를 따로 별도의 컴퓨터로 또 받아갖고 싱크 맞춰서 근데 요거 녹화하고 녹음하는 공정도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영상 전문가들도 이거는 혀를 두릅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클럭 맞추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제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한 3개월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픈을 한 거고 추후에도 이런 작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 수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또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알려드릴 것인지 요거를 또 나름의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막 빨리빨리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은 조만간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늦어도 올 가을이나 겨울경쯤에는 최소한 지금 얼리버드로 판매하려고 하는 그 100개 요 목표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은 아마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점들,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야기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 저희가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야죠, 요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은 이제 DLC 개념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어떤 강의를 제작을 할지 요것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DLC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먼저 VOD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요거는 또 바로 추가로 구매해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판매되고 있는 VOD는 뭐 시리얼이 다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이준용 감독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래 댓글로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지금 얼리버드 유효하니까 얼리버드 혜택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인사운드 시절에 EDM 강좌 스파키의 곡이었죠. EDM 강좌 제가 제작했던 거 원본으로 영상 보내드리고요. 유일사운드웍스에서 어떤 뭐 믹싱이든 레코딩이든 마스터링이든 어떤 작업을 하시던 간에 20% 할인 쿠폰 요거 제공됩니다.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작업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요거는 뭐 기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매하신 기록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 번은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준영 감독님도 아마 별도로 하실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거는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이준영 감독님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뭐 공지할 게 있거나 아니면 뭐 강의나 리뷰 같은 영상들 지금 제가 아마 요것도 지금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타스컴 포탑 캡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5개월 써가나? 예, 근데 요거 관련된 것도 이제 조만간 리뷰 하나 올릴 거예요. 뭐 요런 걸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